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실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용길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1억 6,642만 9천원에서 50억 7,516만 6천원이 증액된 412억 4,1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 내 실화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383만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경비로 17억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6천만원, 학생 부업활동 2억 651만 6천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9억 1,546만 6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6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39억 2,907만 6천원, 교육급여는 1,1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1,4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인건비로 3억 2,956만 4천원, 재래비로 1,400만원, 민간위탁 저소득 자활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 통장 지원으로 7,2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공 사업입니다. 지역사회투자 사업 민간위탁으로 1억 6,7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특별지원 3억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복지수첩 제작비 3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7,584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운영 등 9,100만원, 푸드뱅크 운영사업 5,200만원, 복지관리 업무 추진에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이 포함됐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금 급여 및 교육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6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지원 예산은 금년까지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다가 18년부터는 일반 회계로 편입되어 지원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금으로 2,1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1억 160만 8천원. 차상위는 6,328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7억 279만 1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 지원으로 1,125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812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 4,187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 등 후송 차량 운영 지원비로 1,300만원. 장애인 보장국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2,3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행정도우미로 2억 2,346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억 3,72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장애인 어울마당 1,7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밝은 세상 보기 저행 지원 1,200만 원, 장애인 우울증 자살 예방 행복 클리닉 지원에 1,355만 8천 원 계산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4,471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1억 49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 봉사실 운영에 5,991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신축에 따른 일반 운영비 2,992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1억 786만 원. 입양아동, 아동 수당 지원에 1,9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629만 7천 원.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에 9,832만 5천 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으로 5,03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요보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으로 7,143만 원. 가정 위탁 아동 양력 보조금 지원에 7,207만 3천 원. 보호아동 생활 지원에 4,21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 다가구 주택 수리비로 1,300만 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CCTV 유지 보수비로 1,886만 4천 원을 계산하고 지역 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로 889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수당 지원으로 수당 7억 2,240만 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6억 8,880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으로 2,496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3천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인 취약지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1억 1,167만 6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0에서 2세 보육료 지원으로 12억 5,593만 3천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4억 5,812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으로 보조교사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493만 4천 원, 민간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7,035만 원을 기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으로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090만 원을 기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 1억 3,6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한마음 축제 지원으로 2,800만 원. 그 다음에 아동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지원으로 2,100만 원. 여성회관 운영비로 5,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배꼽 합창단 운영비 지원에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일반 운영비 1억 4,8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6,1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에 90억 9,3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인건비로 9억 3,411만 원, 일반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위탁 사업으로 노인회와 문화원에 10억 6,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간 전담일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억 2,590만 원을, 어르신 봉장 수당 지원으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4억 3,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2억 4,8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됩니다. 재가노인 시설보호센터 이곳의 운영 지원에 1억 4,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입소시설 수급자 부담금 공단 예탁금으로 19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 노인 종합복지센터 운영비로 7,5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억 7,171만 1천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경로당 포상민 지원으로 2,43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복지사업 보조 1억 1,495만 6천 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으로
5억 6,4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억 7,5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일반 용비로 3억 2,4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수련관 시설 보강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및 아동복지 증진에 2억 9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3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인건비 5천만원. 일반 운영비 및 행사비로 5,367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사업으로 아동학습 센터 조성 운영에 1억 4,24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에 9,760만원. 생활권 역사 안보 해설사 양성교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140쪽이 되겠습니다. 호국 정신함약 보훈단체 지원에 1억 9,640만원. 호국 보훈 정신함약 보훈 행사 지원에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호국 정신함약 국가유공자 지원에 5억 5,278만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9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응 운영에 9,383만원, 새마을지도 장학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운영 지원에 3억 9,548만 5천원. 그 다음에 읍면동 막추명 통합 서비스 지원 일반 운영비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400만원.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에 1,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9억 9,700만원. 송청 노인 여가 시설 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148쪽입니다. 일반 행정 운영 인력 운영비로 2억 2,162만 5천원.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1억 5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6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에 4천만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 인건비에 2억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인건비에 2,370만원 6천원. 다문화 특화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4,635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담당자 인건비로 2,600만원. 주민실 기본 경비로 4,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사항으로 의료급여 군 부담금 2억 4,051만 1,000원을 계산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이다. 양록 장학기금에 5억 7천만 원,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기금에 5억 5천만 원,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에 각 3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6억 49만 8천 원에서 2억 8,077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1,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저소득 의료비로 4,180만 원, 의료비 군비 부담으로 1억 9,633만 7천 원, 52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업무보조 인건비에 2,383만 9천 원, 의료급여 관리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28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 우리 교육 환경 개선 보조금 17억인데 작년도보다 5억이 올랐네요. 예.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5억이 오를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저희는 교육경비를 세우면서 각 학교에 이제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를 받는데, 올해보다도 이제 좀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지금 요구사항 대비해서 금액을 설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산에 어떤 여유분에 따라서 5억을 더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각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의 그 시설이나 그런 그 교육 지원에 대한 금액을 산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받고 있고 또 일부 뭐 시설 같은 거는 저희한테 미리 또 얘기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 경비가 언제쯤 이게 완료가 돼요? 17억이라는 돈에 사용하는 그 규모가 하반기 한 12월까지도 가는데, 저희가 또 회계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좀 그렇죠. 독촉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는 17억에 대한 거는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죠, 3월까지는 거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라든가 예. 또 학부모회 또 기타 우리 의원들한테 이 교육 경비를 통한 어떤 그런 사용에 대해서 교육 경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왔을 때 예. 저희가 지금 이 본 예산에서 예산을 더 추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 학교나 관련 부처하고 어떤 그런 사용처 변동이나 이런 걸로다가 뭐 민원이나 요구된 거를 변동할 수 있습니까? 학교장에 어떤 학교에서 이제 교육청을 건의하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서로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죠. 예. 그러니까 예산은 산출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희도 우리 의원 생활하다 보면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뭔가를 요구했을 때는 이게 요구하는 금액이 17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우리 교육당동 부서와서 더 요구를 해야 원칙인지, 그거를 좀 명확히 좀 규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자의 말이 맞겠죠? 아무래도 학교에 증액되는 건 군에서 하지만, 우리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변동하는 게 맞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8천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사업에서 보면은 또 한 1억 1천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지금 부기되지 않은, 종결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겁니까? 이 정도 줄은 게? 사업이 아주 없어진 게 있는지.
아니, 없어진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줄은 거에 기금이나 뭐 국비, 도비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된 게 있고요. 지금 뭐 본연이 파악해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가 좀 현저히 좀 줄은 것 같고, 예. 예? 현저히 줄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나 더 네.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 이게 좀 항목이 좀 이쪽 저쪽 왔다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문화가 나오다가 네. 뒤에 가면 또 다문화 또 따로 가 있고 노인 그다음에 여성도 이렇게 이게 순서가 막 바뀌어가지고 이쪽에는 조금 줄고 이쪽에 늘고 막 그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맨 크게 뭐 대동소이 예, 딱 예, 예, 뭐 예. 크게 변한 건 예. 없다. 지금 뭐 이 예산서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저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뭐 복지 쪽의 일을 기금이나 도비가 좀 현저히 줄더라도 예. 우리 군비가 좀 거기에 충족될 만큼 어떤 투자 요율이나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대형 투자 요율을 따지지 말고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좀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양록장학기금하고 글로벌 장학기금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95년도에 양록장학기금을 설립해놓고 당초 목표가 100억이었었죠. 예. 그 100억을 목표를 잡을 때는 그 양록장학회라는 어떤 그런 회의를 걸칩니까? 지금 아마 또 150억이라고 늘었죠. 아직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어느 쪽에서 계획을 합니까? 아니, 저희 집행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또 총회에서 이제 결정. 총회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양록장학기금 같은 걸 보면 작년에 수입이 뭐 8억 9천 정도 되는데 이 수입 8억 9천이라는 건 기탁도 있겠지만 작년에 우리 5억 군비된 것도 수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3억 16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제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장학금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본연이 잘 모르겠어요. 인구는 자꾸 줄고 이 장학금이라는 게 또 지금 장학금 늘리는데 그럼 우리 그 양록장학기금 운영조례에 보면 중학교 우리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만 장학금을 주죠. 예. 그러니까 장학금에 국한되어 있는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학습 효과를 향상하는 경비, 교육시설 유치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회장이 여러 가지 경비에 조례는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지출하는 예를 못 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교육경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교육경비는 이렇게 목이 잡혀서 예산에 있는 거니까 네, 네. 이 기금에서 나가는 예가 없다는 얘기죠. 장학금만 줬죠. 장학금만 줬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든가, 이 운영이 잘못된 건데, 한 번이라도 이런 쪽에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로벌 장학기금은 학생들 장학금도 있지만, 교직원들의 어떤 그런, 수당도 네, 있고, 네. 시설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양록장학기금도 시설이 있죠. 시설 임대나 매입한 게. 네,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없어요. 그 매입하라는 조례가. 글로벌 장학은 있어요. 그 장학기 대상이 그걸 매입하고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이게 금액이 이게 너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정을 하고 좀 인식을 제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인식을 좀 우리가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할게요. 자, 양록장학기금 작년도 수입이 8억입니다. 근데 이 8억 9천인데 여기는 고등학교, 대학교, 특기생, 뭐 여러 가지가 대상이 돼요. 그런데 글로벌 인재 장학금은 작년도 수입이 6억이에요. 6억 2,500. 근데 여기는 단순히 학교 450명 학생과 지금 450명이 안 되겠구나. 한 개 반이 줄었으니까. 그죠? 그 학생하고 학교 교직원들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도대체가 난 이게 주변 주역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이게 얼마나 허망될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자꾸 이 학교 위상이나 이런 걸 높이려고 이런 장학기금 만들어 놓는 건 대외적으로는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다 학생들이 쓰는 이런 이 기금은 95년부터 20몇 년을 지금 22년째 갖고 왔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10년부터 7년도 안 된 학교가 벌써 이렇게 재정이 가고 사용처도 아주 그 단순하고 학교를 위해서만 딱 쓸 수 있다고 만들어줬다는 기금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저기 기금 운영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이걸 좀 어떻게 수정하고 좀 보완할 방법이 없지 않나. 이거를 좀 같이 머리를 써보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 예, 그 앞으로 좀 이런 거는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치를 목적치를 정해놓고 목적치에 변화가 있을 때 왜 변화가 있는지 지금처럼 100억을 목표했는데 인구가 3만으로 늘어서 수요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든가 이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너무 특정인이 받아요. 너무 많이 광범위한 사람이 받는다고. 옛날 장학금은 특정인이 받아서 장학금의 어떤 그런 그 가치도 높았는데 이제 장학금이 엄청 가치도 없어졌고 또 학생들 교육비 우리가 얘기하던 그 뭐죠? 교납금, 우리 월납금이라고 교납금이나 이걸 지금 6천만 원씩 다 해도 다 대주잖아요. 네. 공과금 소위 얘기해서 학교가 요구하는 공과금은 다 지금 우리가 다 해주죠. 70% 학자금은 이제 1070%.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 장학금이 학비를 대내는 장학금이 아닌 장학금의 기능이 이제 소멸돼 가는 이때에 이 장학금만 계속 운영할 게 아니고 양록장학 기금도 타이트하게 좀 어떤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자긍심도 가질 만큼 좀 장학금의 좀 위상도 올려줄 필요가 있고 나머지 여윳돈이 지금 여기처럼 방과후학교 학습을 위한 어떤 경비 이런 것도 좀 이런 걸로 좀 쓰게끔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누구나 다 받는 그런 식으로 됐다 그랬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래도 장학금을 수혜받은 그만한 혜택이 있고 양보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꾸 조성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자가 조금 올라갑니다만은 이자하고 원금도 까먹으니까 그 이자 수입을 해서 그다음 어느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충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발상이 우리 지평하고 우리 본 의원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이자가 적으면 적은 만큼 다음에 연도 수에는 이 수혜자가 주는 게 원칙이지. 이걸 이자가 주는 거를 그 돈을 더 집어넣어서 이자를 늘려서 주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난 장학금을 못 받았어. 이렇게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장학금의 사회적 통념인데 지금은 마치 양록장학금 받은 게 안 받은 게 운이 없어서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이 인식을 빨리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년 또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주는데 그거를 이제 예산에 맞추다 보면은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진짜 운이 없어서 작년엔 4.1 가지고 받았는데 올해는 4.1 가지고 못 받았다. 그러면 또 한쪽으로는 또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기준을 정한 거에 대한 인원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가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양구군대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생을 싹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할 바에는 조금 좀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하자. 이 기준에 통과해서 나는 장학금을 받았구나. 이 기준이 미달돼서 안 받았구나. 올해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의 어떤 그런 이자율이 적어서 나까지 커터는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자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걸 다 맞춰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양국은 전체를 보고 있는데, 올해는 또 5억 7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같이 나가요. 더 올라갔죠, 7천만 원이. 예. 좀, 글로벌 인재도 5억이었었는데 5억 5천으로 더 올라갔고. 이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든 양로장이든지 지금 글로벌 장학금은 어느 정도 지금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까?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이라고 하는 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건데. 글로벌은 저희가 한 70억 정도? 목표가요? 네. 50억에 70억을. 50억에서 70억. 네. 이것도 당초에 50억이 목표였었는데
예, 그 네, 먼저. 처음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자꾸 이게 늘어나는 것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 건데. 저는 그 장학금은 좀 든든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규정을 바꾸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면은 그만큼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뭐 우리 실장님하고 나하고 괴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잘 운영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당초 예산 편성을 보면 모든 이 예산 반영된 게 단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지난해 적십자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적십자 지원 조례가 지난해 이제 당초 예산 심의 그 전에 하다 보니까 이 조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빠진 거를 지난해는 어찌됐든 본 의원이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다 모든 게 뭐 생활지원의 새마을 지도자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희망복지의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적십자, 또 뭐 복지관리의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사 재향군인의 다문화, 노인 장애인의 노인단체 노인회 양구제 다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왜 지난해 통과시킨 적십자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 시 우리 희망복지 예산 편성하는데 적십자 예산 1,000만 원 5년간 5천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사회단체 보조금 뭐 다른데 뭐 몇백만 원 그냥 이렇게 대충 편성하고 마는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이제 사업비,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집사도 이제 운영비는 아니고 이제 뭐 조례도 내용은 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비 내용인데 그 사업비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굳이 일반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작년 사항은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그래서 논의를 해봤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거로 저희가 뭐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네. 지금 그러면 뭐 여기 다른 자율방범대라든가 뭐 새마을이나 네. 어떤 뭐 재향군인이나 어떤 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당초 예산서의 편성을 이 항목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왜 적십자만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다른 것도 이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법정 단체에 있는 거는 또 일반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제 적십자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일반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거기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조례에 예산을 1,000만 원을 그때 편성을 해서 그 항목별로 쓰기로 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그게 안 나왔거든요. 680만 원 나왔는데 또 이제 올해 연말 지금 지방보조금 그 편성에 보면 또 그 다른 단체에 또 그 예산을 삭감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예산이 적십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도 끝이 없는 게 적십자인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적십자 나머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 32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올해 이제 내년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그걸 받아봐야죠. 받아봐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그거는 이제 예산 대비 또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도 그렇게 해서 결론은 올해 2017년도 예산을 68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는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 조례에 1,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1,000만 원이 최하로 편성했을 때 그런 예산인데 지금 이 반영도 안 되고 여기 항목에도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질의한 거고 그건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마을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혹시 뭐 올해 1년 예산이 그 운영비가 전반기 90, 후반기 60에서 150만 원 2017년도에 그렇게 했나요? 말씀하신 거는 난방비고 운영비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난방비 내용이고요. 네, 운영. 운영비는 107만 원, 연간 107만 원. 운영비는 그 연간 107만 원 곱하기 기본에다가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3만 7천 원 곱해가지고 이제 증감하게 그렇게 조정합니다. 예.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운영비 이제 뭐 그렇게 기본으로 나와서 그걸로 일부 뭐 부식이나 이런 것들 사서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제가 그 이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난방비가 연간 15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12월 달 이 결제일이 이 매달 15일로 끝나는데 우리가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12월 말 기준으로 다 정산이 끝나다 보니까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예산 들어간 게 뭐 경로당별로 틀리겠지만 뭐 20에서 20만 원 내외인 마을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부족해가지고 또 지금 보니까 올해 잔고도 보니까 어떤 마을 같은 경우 한 3만 몇천 원 남았는데 나올 거는 20여만 원 나와서 또 이제 그 마을 경로당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돈으로 또 이거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그 난방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다 그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현재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에어컨을 그 몇 개 마을 올해 설치했죠? 대략? 올해도 에어컨 많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전경로당 다 설치. 아니 올해까지 다 했다고. 올해까지 89개 경로당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예, 다 사업을 했는데 이 냉방비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뭐 올해 얼마 사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 내년도에 얼마 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혹시? 냉난방비가 이게 이제 일단 실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냉방비가 예산이 이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에어컨은 다 설치했는데 냉방비가 나왔어요. 어르신들 이 에어컨 시원하게 이제 여름에 경로당에서 쉬시라고 이런 그 냉방비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작게 조금 지급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또 에어컨 나온 돈 내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냉방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하여튼 예산 끝날 때까지 지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그 난방비 한 달치, 12월 한 달치하고 냉방비 우리 7, 8월 뭐 이럴 때 그 에어컨 트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계상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이게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올해 이거를 납부를 못한 마을 전수조사해서 우리 추경 예산 이번에 심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 냉난방비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올해 추경 예산에 냉난방비고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검토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냉난방비 관련해서는 매 1회 추경에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워서 올해 부족한 걸 내년 1회 추경에 아니요. 그건 내년 거. 지금 말씀드린 건 내년 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올해 납부를 못한 그 마을에서 아니면 경로당 예산으로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금 그쪽 통장에서 우리 뭐 보조금 통장이나 우리 입금되는 통장으로 뭐 40만 원, 30만 원 이체해서 그걸로 12월 달치 그
저기 난방비 또 냉방비 일부를 이체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납부를 한 근데 것 그거는 같거든요. 운영의 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저희는 회계가 이제 올해 끝나니까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전에서 이제 고지서 나오는 건 12월 달에 쓴 게 뭐 1월에 나온다든가, 네. 그 날짜가 이제 좀 틀리겠는데, 그래서 그게 뭐 정비가 그 된다고 운영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기존에 우리가 난방비로 편성한 게 150만 원인데 150만 원보다 더 들어가는 마을들이 얼마 정도인지 제가 전수조사 89개 경로당을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게 조사가 돼서 노인의 예산이 없는 데는 이것 때문에 뭐 가동을 못한다던가 또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은 예, 그런 건 저희 다시 한번 우리 예.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요거를 좀 확인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푸드뱅크가 지금 또 하나가 생겨서 두 개 아닙니까? 근데 1,000만 원 예산 증액해 가지고 기존에 그 하나 있을 때 4,200만 원 운영했는데 네. 두 개면 계산상으로 보면 두 개면 8,400만 원이나 뭐 예산이 늘어나야지 이게 한 단체 할 때는 4,200인데 새로 이제 그거는 이제 기존에 하던 단체가 이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이제 들어가서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저희 새로 추가되시는 분들 하는 거는 이 운영비 일부만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 처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을 봐야죠. 올해 처음 해도 예. 지금 운영되는 건 똑같이 다 시스템상으로 거기에 종사자들이 지금 물건을 수령하러 차량을 계속 운행해서 지금 갔다가 뭐 전산 시스템에 어떤 분들을 우리 취약계층을 나눠줬다는 거 전산 입력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또 오히려 더 신규로 하다 보니까 더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으로는 1,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6쪽에 노인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유료비 지원 150만 원인데 요거는 어떤 126쪽이? 126쪽에 150만 원 이게 면사무소에서 행정 차량으로 운반하는 요건 양구 분여에만 하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행정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요. 네. 요건 이제 양구 분여에 이제다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142쪽에 2페이지에 저소득층 사랑의 따뜻한 겨울나기하고 장단극이 자원봉사단체 연계 사업으로 요 예산들을 편성을 했는데 신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원봉사센터. 요거는 뭐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어느 거? 142쪽이요. 예. 가운데. 예, 거기에 지금 신규 프로그램 예. 따뜻한 겨울나기 활동, 장담극이 활동, 자원봉사단체 연계 사업. 요 사업. 예. 요거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자원봉사센터 연계 사업 700만 원 이건 뭐예요? 그게 이제 신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위에 것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주던 거고, 요거는 이제 신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냥 거기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들이 하는 어떤 봉사활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 단체와 같이 뭐 한다든가 거기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단체가 같이 하니까, 그리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건데,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이제 마을에 간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로당 뭐 기능보강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경로당 이런 사업을 하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경로당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기반 정비 이런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이게 돼야 되는데 건물만 이제 마을에서 구입한 땅에 건물만 딱 올리고 하면은 뭐 건축비 지금 이 신축 같은 경우 한 동에 얼마 정도 예산이었죠? 1억 5, 6천인가요? 1억 4,500인가요? 뭐 얼마 정도? 평당 한 450 저희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40평 하면 1억, 아, 1억 하고, 4천, 5천, 뭐 6천 그렇죠. 이런 거 같은데 예, 예. 그 건축비가 이게 그 공사하는 분이 뭐 저 전문 건설업의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시공하면 되는데 또 그 밑에 이렇게 뭐 하도급 계약이나 뭐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또 무슨 거기서 몇 프로 떼고 주고 뭐 이러다 내리다 보면 이 경로당 신축하는 게 좀 여의치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장님이나 경로당 노인회장, 노인회 임원 이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다른 지자체 보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기본적으로 한 거의 2억 가까이를 편성하거든요. 여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기본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빠듯하게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한동이라도 우리 적은 예산에 뭐 재정 자립도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단가를 낮추는 건 좋은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건물만 달랑 짓는 게 아니고 건물 진 주변에 있는 뭐 높인다던가 아니면 무슨 어떤 옹벽을 친다던가 계단을 만든다던가 어떤 그런 시공 뭐 주차장을 좀 더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걸 우리 아예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 예산을 그런 요 마을회관 주변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부대 비용은 아예 주민수건사업이나 이런 걸로 완벽하게 해주든가 이 건물을 짓는 업자도 힘들어하시고 또 이장님 그리고 노인회장님 뭐 이런 분들도 엄청 이것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그 타이트하게 돌아간다던가 또 뭐 이제 뭐 우리 저기 이달에 그 중공식하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마을회관 안에 이제 아니 경로당 안에 TV, 쇼파 이런 것도 하나도 설치 안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날 그냥 뭐 밥상만 펴고 이제 식사만 하고 이제 헤어지겠죠. 근데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거기 뭐 앉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라도 좀 더 뭐 증액을 해서라도 이거를 그 본 의원은 뭐 1억 4, 5천 뭐 이런 건물이 아닌 뭐 1억 8천이나 9천짜리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사업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산에 저희 한계도 있고, 예산에, 각 마을별로 이제 예산을 보조해서 짓는데 그 기준은 있어야 되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업자에 따라 이제 상하 차이가 또 많고, 저희가 이제 적정선을 해서 하는데, 마을에서는 이제 더 잘,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내장재나 이런 거 더 좋게 하고, 뭐 더 주변에 이런 것도 많이 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정하게 했는데, 좀 마을별로 이제 하다 보면 좀 적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전문건설업이 꼭 해야 되는 뭐 수의계약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양구에 건축업체 단종면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건축업 하시는 분들, 많은 업체들이 엄청 잘 짓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규정상 무슨 뭐 수의계약 규정인지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상.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개인이 뭐 그냥 노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건축을 하는 그런 무슨 건축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직접 시공을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하질 못하고 이렇게 전문 건설업을 가진 분한테 그게 입찰이 돼서 또 그분이 이제 그냥 뭐 작은 건축 면허를 가진 분한테 그거를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서 또 뭐 1억 5천원에 예를 들어서 10%만 해도 1,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깎여서 하도급이 들어가듯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 어차피 자부담분을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100% 군 돈으로 하면은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하는 그런 마을에서 자부담을 몇 프로, 뭐 10%든 몇 프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아예 그냥 일반 건축 면허 가진 분
그런 분이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전문 건설업이 꼭 들어가가지고 해서 그렇게 돈을 낮춰서 가야 되는지.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규정상 또 전문 건설업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그런 네. 것, 예. 네, 그런 그래서, 것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 예산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사업이 진행되니까 또 불을 보듯 뻔하게 또 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마을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일반직 공직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마을에서 계속 전화 옵니다. 공직자들한테도 이제, 전화 오고. 그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마을회가 짓는데 대지라든가 지형지세, 그 여건상 이제 그렇게 안 맞는 데가 있을 때는 좀 더 추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뭐 기존에 있던 평지, 네, 그런 데다 질 때는 또 전혀 그런 부대 비용 같은 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또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적어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거기 좀 지형상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네.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 예산 끝나기 전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태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냉온방기 그 시설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이제 자료를 하나 좀 지시해 주시고요. 이제 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철우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그 사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이제 95쪽에 사회복지제도 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예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고 드릴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른 예산으로 이제 국비로 하던 건데, 저희 요번에 이제 새로 우리 예산 편성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사회복지요원이 이제, 군청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인데 이런데 한 30여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새로 이제 아니요, 예산이 예산. 다른 예산으로 하다가 다른 예산 하시다가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생활지에서 하시는 건가요?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두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113쪽에 영유아 보육 지원 예산이 금년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113쪽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1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유아 보육영유아 가족 양육수당은 가족 양육수당은 0에서 5세 어린이이고 또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는 0에서 2세 2세 어린이인데 그 대상자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돼가지고 그 예산을 더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감액이 된 것이군요.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에 그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과 관련돼서 지금 인건비는 놔두시고요.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 내용이 왜 감액이 됐는지 144쪽에 보면 당초 예산이 1억 5,300이었었는데 올해 차량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갔다가 차량 예산 그게 줄은 바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그 사회복지 업무 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는 지금 올해 여비는 저희가 총괄 예산으로 세워 있다가 예, 총괄 예산 쪽의 여비는 줄고 예. 각 파트별로 그 여비를 쪼개서 이렇게 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146쪽에 있는 저기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 여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146쪽에 하단에 있는 여비가 또 당초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이 또 900만 원이 됐는데 이 예산도 또 여기하고 또 이게 분할이 된 겁니까? 하단에 보면 500만 원이 증액 여비가 예. 국내 여비가 증액이 됐는데 예,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자료 좀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성 아카데미 운영과 120쪽에 지금 여성회관을 이제 옮기게 되죠. 네. 우리 장애인, 우리 저기 노인회관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당초에 있던 여성회관은 이제 우리 저기 여성 단체 사무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직기비품들 말고도 또 직기비품을 한 2천만 원 더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 그거 거죠. 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근데 실장님 그 여성단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한번 보셨습니까? 단체가 몇 군데죠, 여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대 지금 컴퓨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컴퓨터 다 지금 갖다 놨죠. 기존, 우리 여성단체 사무실에. 예, 13대. 네, 지금 그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성 사무실 해놓고 한 번도 지금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개별 단체별로 필요할 때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씁니까? 예, 개별 단체들별로. 제가 직접 쓰는 걸 못 봤는데요. 저는 저기 회의를 하러 가면서 예. 그 사무실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 단체 사무실이 있어 여성단체 사무실 회의실을 이제 이용할 때 가서 이렇게 종종 올라가 보면 제가 처음에 그 여성단체 사무실에 컴퓨터 구입했을 당시에 제가 의아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업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일부러 가기 전에는 별로 없으시거든요. 회의 때만 가시거든요. 그 일부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뭐 직기품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하시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굳이 그 한 대씩 다 사용하지 않게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145쪽의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145쪽의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은 올해 처음 가는 겁니까?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네. 피복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10만 원씩 해서 피복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안 합니다. 아닙니까? 예. 여성 네트워크 대회도 올해 처음 이제 개최하려고 하는 거죠? 119쪽에 119쪽. 여성 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예. 요거는 올해 이제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시책 사업입니다. 예. 이제 연계해서 여성들이 좀 뭐 여러 가지 일까지 샀고 또 마을간 이제 뭐 이렇게 사업도 잘 되게 그래서 이제 전국 네트워크로 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실이 우리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그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배분이 돼서 필요한 부분만 좀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계장님들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니까 하여간 내년도 사업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간 내년 사업에 성공적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제가 네, 이 기록에 좀 남겨야 필요가 있어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마을회관 경로당 그 전기, 수도, 전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 읍면장 관할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게 안 나요? 그 사실적으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데인데 여기 앉아서 그걸 파악을 하니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어느 곳에 가면 노인네들이 이 노름을 좋아하는 분들이 에어컨 틀어놓고 밤 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란 말이 상황이. 그 여기서 지금 저 담당 계장님께서 이걸 어디가 많이 들어가고 이거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요번에 우리가 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 집행부 의견을 낼 때 지금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 기타 들어가는 이 공과금에 대해서 일반 공과금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예산 배정을 편성을 해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집행이? 근데 그 예산 배정하는 거는 네. 읍면에서 하나 저희가 하고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하는데 아니 상황 판단이 아무래도 읍면이 편하겠죠. 읍면장들이 아무래도 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죠. 거기 가니까. 그리고 또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 인원도 직원도 별로 안 되는데 80몇 개를 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냐 안 쓰냐 왜 쓰냐 이거 따지는 것도 웃기고. 아니 근데 저희가 읍면에 모든 게 이제 읍면을 통해서 하는데 그 운영비나 뭐 전기료 이런 것도 네. 전기료나 뭐 저 수도료 같은 것도 어느 기준을 이제 정해가지고 줘야죠. 그것 아니 그 말씀하신- 기준이 네. 읍면장들이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요. 여기서 그거는 정합니까? 읍면별로 그럼 틀려지죠. 그러다 보면 읍면장이 뭐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아니 좀 지금 그러거든요. 인원수 비례에 균등할로 지금 나가고 있다며요. 예, 예.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배정해 주면 되는 그 거지. 똑같이요, 그거는. 그렇지 예,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그 인원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도 해줘야지. 자, 그럼 그렇게 된다 예. 그러면 문제점이 뭡니까? 만약에 읍면장들이 그걸 한다 그러면 아니,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종합적인 판단을 저희가 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 후에는 문제점도 개선하려면. 그래서 지금 예. 배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이태규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저런 얘기는 사실 이래서 본회의에서 해결할 게 아니고 이런 해결은 각자 각자 지역에 가서 면장 읍면장들을 해결해도 충분한 해결할 만한 일을 이런 예산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편안하게 좀 해줘야지 이거 힘들어서 하겠습니까? 자, 네, 이거 아마 집행부도 이건 한번 의견을 낼 건데 아무래도 저 기록을 좀 남겨야 되니까 지금 발언을 한 거니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노인회장이나 뭐 총무 보시는 분들이 읍면에 찾아가서 이런 뭐 우리 여기 담당 계장도 계시지만 읍면에 가서 이런 거를 질의했을 때 아무도 답변을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마을에서 이 면단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지방의원 또 뭐 심지어 의장한테까지도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면에 가서 복지계나 이런 데 가서 질의를 했는데 어떤 답변이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원이나 의회까지 이 사항이 넘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그 여성애관 집기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뭐 컴퓨터 뭐 이런 게 최신형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뭐 작동된 흔적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뭐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석이나 이런 자리에서 적십자 같은 경우 많은 구호품도 오지만 많은 행사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관례라든가 이런 거 그 행사 그런 기본적인 행사 진행 그런 것들을 보면 전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기 비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수차례 얘기해도 저희 적십자나 이런 데 봉사활동하는 그런 단체 거는 암만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사무실이 없을 정도니 조례까지 통과시켜서 해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전산 장비나 이런 거 요청해도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뭐 우리 여성 단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은 봉사나 여러 가지 각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더 밑에서 더 진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전산 장비가 지금 한 20년 넘은 노랗게 아예 다 떠가지고 겨우겨우 작동되는 그런 컴퓨터 아직도 쓰고 있고 그런 프린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가보시라고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문 열어서 보시고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사무실 같은 것도 이제 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뭐 그쪽을 검토하는 걸로 뭐 그쪽이든 어디든 또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본 의원이 의회에서 진짜 그 대안적 십자사 관련한 내용은 수도 없이 아마 질의도 하고 좀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예산서나 이런 거 보면 매년 이런 큰 단체나 더 힘 있는 단체들은 바로바로 뭐 어떤 여기 집계 구입 몇천 또 뭐 전산 장비 풀 세팅으로 다 돼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봉사 열심히 하는 이런 단체들은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20년 된 집계 비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관련 법 규정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집계 비품 문제 또 사무 공간 문제 회의가 이 어떤 운영이라든가 회의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지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이제 부군수님 계시는데 오늘 식사하시고 오후에 같이 본 의원하고 한번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하고 같이 한번 다녀오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님. 네. 본 의원이 하나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좀 맞춤형 통합 서비스는 읍에 있는 맞춤형 복지하고, 지금 면에 있는 맞춤형 복지하고, 그곳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실장님? 맞습니까? 146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읍에 있는 맞춤형 복지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에서 관리합니까? 이게 읍면에 이제 그 복지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계 따로 있지 지금 작년도에 이제 양급됐고 올해는 이제 동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관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제가 이거 예산을 보니까 맞춤형 복지계 처음이니까 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맞춤형 복지 하시면서 그 소외계층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방문할 때 이게 그냥 가기 뭐해서 좀 어떤 예산이 조금 있으면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아마 저희들 예산안에도 제가 일부 좀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장님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